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부동산 트렌드에 대한 부분하고 수요 공급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눴었고요. 오늘은 그래서 부동산 핫플레이스에서 앞으로 유망한 지역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부동산 핫플레이스라는 책인데 최현욱이라고 하는 분이 서술을 했고요. 이분은 핫플레이스25.com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뭐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이제 어디가 뜨는지를 기존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해서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제 그거와 연관된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 부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자라고 하면은 부동산을 제외하고 금융자산으로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국에 약 21만 명 정도가 있다고 그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 480조, 그래서 평균 23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금융 자산만 그렇고요. 부동산 부분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뒤에 나오겠지만은 거의 그 동일한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감정가 기준인 것 같아요, 데이터를 봤을 때. 그래서 실제 가격으로 보면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격이 평균 41억. 그래서 아까 거랑 합치면 부자들이 평균 가지고 있는 자산이 64억 정도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부자의 반열에 든다라고 하면은 아까 금융자산 10억에 부동산 20억 해서 30억 정도 자산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자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경제를 트렌드를 끌어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먼저 잠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들이 서울 경기에 전체 65% 정도 포진하고 있고요. 인구 대비해서는 많은 편이죠.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자산이 그 리먼 사태 2008년을 정점으로 해서 쭉 떨어지고 있다가 2014년 이후 다시 급등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자산 비중이 50% 정도 된다. 물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시지가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50%를 조금 넘고 지방은 그보다 조금 더 낮은 데이터를 보이고 있고요. 부동산 비중을 보면은 자산이 많을수록 100억 이상이 될수록 점점 부동산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 부동산 중에서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자산이 많을수록 상업용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저기 보시면 100억 이상까지 가면 전체 51%의 자산을 상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가 19%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는 게 나옵니다. 그 밑에 이제 부동산 종류별 비중을 보시면 거주 목적 또는 투자 목적의 주택보다는 상업용 또는 토지 쪽으로 부자들이 더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더 많이 가져가고 있다는 걸 가지고 있고요. 향후에 어떻게 투자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들의 응답이 과거에 52%였는데 지금 57%의 비중으로 해서 건물과 상가에 더 많은 의향을 가지고 있고, 또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도 과거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이제 부자가 어떻게 자산을 축적했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상속이나 가업 승계를 통한 부분이 전체 한 절반 정도가 되고, 나머지 스스로 벌은 게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근데 스스로 벌은 비율 중에서 부동산 투자로 벌었다가 30%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밑에 뭐 열심히 일해서 높은 급여를 받거나 창업을 해서 벌었다는 비율이 다 합쳐도 2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부동산을 빼고는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현명하게 잘 해야 되는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 책에서 일단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됐다라고 일관성 있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떴던 것들이라도 노후화가 진행되거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가시는 부분들은 소비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상권이 살아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5, 60대 될 때까지는 추억과 더불어서 계속 소비를 그곳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많이 가는 플레이스들을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그 설문조사를 했을 때 뭐 여기 보시는 저런 장소들이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는 저런 데를 핫 플레이스라고 하고 있고 뒤에 보시면 지금 제가 잠깐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책에서는 이런 곳에 투자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가격이 전체적으로 많이 높은 경우들이 많고 이에 따라 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상권의 변동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상권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리고 여기 말고 다른 데 뜰 수 있는 곳은 또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잘 추정하는 것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찾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방법으로서 이제 제시를 하는 것이 이 책의 주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투자하는 핫플레이스를 찾기 위해서 사무실의 수요가 증가하거나 개발 행위가 증가하거나 또는 행정 지원 정책 사업의 예정지를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는 퀘스천에 대해서 데이터와 법률이 이걸 다 알려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동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 이거는 데이터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거는 이미 법률적으로 공시를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각종 사이트는 여기서 제시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사이트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사이트를 보면은 그런 정보들을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특별히 몇 가지 좀 제안하는 핫플레이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률에 의한 것인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에 따라 가지고 2000년에 도시계획법이 제정이 되었을 때 20년 이상은 정부에서 그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사유권을 제한해 놓고 20년 이상을 제한할 수는 없도록 법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20년이 되는 게 2020년 7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1년 이후가 되면 굉장히 많은 땅들이 여기서 풀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하면은 굉장히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 제한 규격에서 해제되는 토지. 세 번째는 민간 공원 조성 특례 사업지. 이번은 이 땅을 70% 정도를 기부 체납을 하면은 나머지 30%를 본인이 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제도인데 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투자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땅을 사서 정부에 체납을 하고 30%를 자기가 써도 충분히 이익이 있다. 이런 데 투자하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향후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지역인데 그래서 첫 번째는 역사, 철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요거는 미래철도 DB라고 하는 이런 민간 그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디테일한 진행 사항까지 어떻게 되었다라는 내용들 저도 들어가 봤는데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간으로 진행 사항들을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이분은 특히 이제 GTX의 파괴력이 굉장히 클 거다. 그래서 여기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한 도로 계획을 사전에 이제 인지하고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게 한국개발연구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미 다 발표된 다음에 정보가 좀 있는데 여기서는 예비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중간중간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들을 계속 다 오픈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중간중간. 그래서 중간중간 들어가면은 공식적으로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그런 정보들을 입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도시 기본 계획의 어떤 중소규모 도로들은 저기 안 나오고 각 그 시군구청의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가 도로가 개설되는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 영업 허가가 증가하는 지역은 여기 자료에 보시는 저런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데이터로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상권이 커지고 확대하는 곳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향후 커지는 핫플레이스에 보다 낮은 가격으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또 하나 역점을 둬서 설명하고 있는 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데 이게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의 의견은 집값 상승의 그 단초가 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대신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 이미 이제 여기에 보면 한 5가지 유형으로 이걸 진행을 하는데 이 내용은 기존 모습을 살리면서도 이 부분을 좀 투자를 해줘서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99개의 지금 선정이 되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향후에 좀 더 좋은 여건이 되는 곳을 투자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참고로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 이미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다 선정이 되었고요. 자세히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거는 GTX 예정지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교통편이 생기는 건데 기존 전철보다 그러니까 전철을 3개 등급으로 나눌 때 가장 파괴력이 큰 게 GTX, 그 다음에 일반 전철, 세 번째가 경전철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파괴력이 클 거다. 그래서 저기에 어떤 정차역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습니까?